연방 하원의 초당적 인권기구라고 불리우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이 톰 렌토스 고 하원 의원이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기념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인권위원회입니다. 하원에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 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깊게 다뤄왔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2022년이었었죠. 2022년에 마지막으로 이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4년 만에 이루어진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정작 이 의원들의 관심은 북한 문제에도 물론 관심을 가졌지만 남한 정부의 억압 정책, 남한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이 이슈에 오히려 지금 집중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지금 타라오 박사가 증언하는 모습 그리고 이 스미스 위원장이 이 대화 의견을 모두 발언하는 것 그리고 타라오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부분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줄여가지고 올려놨는데 전체 내용을 다 올려놓기에는 제가 일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구절절 타라오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 스미스라는 위원장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초당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2명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크리스 스미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크리스토퍼 스미스인데요. 이 스미스 하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뉴저지주가 지역구이고요. 북한 정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인포메이션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북한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정보를 받아야 그래야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한국 정부가 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재명 정부 왜 이러느냐 이거죠. 스미스 의원, 이 의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방 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원 의원들 중에서 하원 의원을 가장 오래도록 하고 있는 2명 중에 1명입니다. 1981년부터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최장수 하원 의원이고요. 현역으로서는. 그리고 하원에서 2000년대 초에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군부 쪽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생명옹호연합이라는 단체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낙태 반대론자, 그것도 아주 강성 생명권자입니다. 생명권자. 이 생명권 이것이야말로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몸담아서 일을 해왔던 분입니다. 과거에는 유럽 쪽 상황에 많이 일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 톰 렌토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원 인권위원회에 이름이 붙어져 있는 톰 렌토스라는 분이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과거에 본인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인권 유리를 파시스트한테 인권 유린을 당했었던 그러한 고통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인권위원회의 활동도 처음에는 이제 유럽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은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지금 연방 하원 의회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전문가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는요, 북한 인권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이날 청문회가 열렸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북한 인권운동을 위한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은 자리였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느 매체 언론 보도에서도 현재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한국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게 주목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히려 지금 X라든가 이런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은 개인분들, 한국의 애국 시민들이 야 이런 거 있었다. 도대체 이런 얘기 해주는 저 아줌마 누구냐 뭐 이런 글들을 올렸고요. 예, 이 아주머니는 바로 그 유명한 타라오 박사다.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고 이것이 일파만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서는요, 사실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노스 코리아 프리 위크라는 행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연방 의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행사들이 계속 열립니다. 탈북민 대표단이 지금 방문을 했고요. 연방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날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도 탈북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참관하는, 청문회장을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잔 솔티, 이 정말 북한 인권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 수잔 솔티 여사가 탈북민 5명의 증언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또 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이 그 내용 자세히 잘 봤다,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는요, 2022년 6월 말 이후로 한국의 난민 전칙 및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화상 청문회가 열렸던 그때 이후로 4년 만에 인권위 청문회가 열렸던 겁니다. 타라오 박사는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급속도로 사회주의화되고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불과 한 달 뒤에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에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까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슈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이죠. 그녀는 헌법의 어떤 내용을 바꾸려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으나, 하지만 과거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헌법을 바꾸려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냥 민주주의만 남겨놓고 앞에 자유를 빼려고 했고, 그리고 5.18 사건을 지금 헌법 전문에다가 넣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사회주의 아젠다를 헌법에다가 아예 명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쉬쉬하면서 조용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슈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냥 조용히 통과시키려고 조용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여러 가지를 듭니다. 뭐 자유대학 청년들이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았던, 이 인공기를 찢으면은 인공기가 아니라 오성기를 찢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성조기를 찢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현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추겨가지고 민주파출소라는 거를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 결국은 사람들을 입막음하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제정을 해놓고서는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입막음하는 법안들도 계속 발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되는 뭐 이런 법들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소년보 목사, 정광훈 목사가 구속 수감됐는데 그냥 억울하게 수감될 이유도 없는데 수감된, 뭐 전한길 강사가 체포가 되고 수갑을 차고 체포가 됐는데 수갑을 채워야 될 이유도 전혀 없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 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 타라오 박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남한인민공화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현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지난 80여 년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은 한국을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동맹국. 그것도 아주 모델 케이스. 아주 모범적인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정권이 반미 정부가 들어서고 친중 정부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고 우리 모두도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 공화당 하원 의원들 우려 표명했죠. 한국 정부한테 경고의 메시지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로 떠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한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스테일 전 하원 의원이 중공위원회, 원래 이 중공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Select Committee on the CPP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원에 있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미셸 박스텔 하원 의원이 그 소속이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중국을 대응해서 그리고 한국에 지금 좌경화되어져 있는 좌파 정권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감시와 여론을 더욱 활성화해 한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타라오 박사를 향해서 귀하의 행동 촉구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준 거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까, 넘어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편 이 타라오 박사는 원래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중령으로 예편했고요. 허드슨 연구소, 남아시아 연구센터,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연구소 등등에서 펠로우를 지낸 분이고요. 현재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학술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반공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오늘 연설 처음 시작할 때에도 나오는데 어제죠. 어제 연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남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날 있었던 이 스미스 위원장의 모두 발언 그리고 타라오 박사의 발표 내용 중에 일부 그리고 또 이 타라오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스미스 위원장의 반응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that same testimony makes unmistakably clear, some of the most powerful forces that can change North Korea is not military force, but information. Information changes people ultimately change society. And that brings us to the deeply troubling actions of the government of Korea. For almost 40 year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한국 정부의 위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년 동안 미국 정부 의회는 한국을 정말 모범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푸어 트리트먼트, 아주 그냥 푸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한국 내에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과 관련된 인권 옹호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통일부에서 인권국 없앴죠. 그리고 지금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안 하고 있죠. 인권 보고서에서 공개 발표 중단했고 정부 후원 대북 방송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는 법안을 지지를 하고 활동가들이 전단지와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거를 경찰 보내가지고 보내지 못하게 가로막고 보내려는 사람들 체포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사소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소하지 않다. The ability of civil society, especially defector-led organizations, to carry out one of the most effective forms of engagement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We will also hear testimony that enforced actions have gone further, targeting activists, restricting access to launch sites, increasing surveillance,
and creating a chilling effect on those engaged in this vital human rights work. Dr. Taro likewise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the trajectory of freedom within South Korea itself, describing, quote, more and mo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and other freedoms, warning that these 문제는 measures 바로 이겁니다. 이런 그 억압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한국 정부가, 의회가, 국회죠, 한국 국회. 이러한 것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적을 합니다. or that penalize those seeking to expose the truth are not neutral acts. They have consequences. We ne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e will not deter the North by suppressing the voices of freedom in the South or by limiting fundamental freedoms. The defens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하다지만 하지만 할 걸 하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인권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통해서 이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이 자행하는 핵 협박 게임에 책임감 있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타라오 박사의 발언이 In my 시작됩니다. earlier years, I focused on North Korea, but lately I focus on South Korea. This place of freedom, however, is losing its freedom. There are more and more restrictions on freedom in the Republic of Korea.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religion and other freedoms. Increasingly, the measures to suppress freedom are being codified into law. And now they're trying to change the Constitution. And who are these people who are so focused on eroding freedom in South Korea? They are pro-Chinese Communist Party, pro-CCP. 이 부분이 아주 속 시원한 부분이죠. 지금 한국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친중, 친-CPP, 친북, 친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다.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일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의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I'll highlight three areas. One, the efforts to chang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ull it away from a freedom-based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o one that is socialist-based. 지금 타라오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Associated political parties are about to change the constitution. The public is not demanding this change. It's only a small segment of the society, specifically those who are pro-CCP and pro-socialism, who want this. But the details of the changes are not available to the public. All these changes show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헌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socialism, which is about central planning and central distribution. It's about taking the choices and decision making away from individuals and concentrating them centrally in the government. It's about eroding individual freedom. That's because the state makes all the decisions, just like in North Korea. Out of all these proposed changes, the DPK made deleting freedom from the Constitution its party platform in 2018. They withdrew their efforts to change the Constitution only after they faced opposition. Then they bided for time. And now, they're again trying to change the Constitution to change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freedom-based republic. But less obviously this time, by being quiet about the content. They likely have other changes, but one thing is clear. They're trying to 네, change the 2018년도에 시도했다가 헌법 개정을 못한 이들이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은 조용히 빠르게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in the upcoming elections, which is a little over a month away. And surprisingly, Chinese citizens who are green card holders, who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3 years, they can vote in the regional elections. Once these Chinese citizens register to vote,
they can vote in Korean regional elections even if they live in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은 중국인들한테 아무리 영주권자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시민권자가 아닌데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미친 짓입니다. have been mired in election fraud controversies, such as more ballots than registered voters, stacks of pristine and unfolded ballots found in piles in ballot containers, and 3,170 votes in a row going towards one candidate. That's by a ballot counting machine. So the DPK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ant to add the referendum to change the constitution to coincide with the June 3rd elections. More than 80% and 90% in some surveys of South Koreans do not like China, especially after they realize that Chinese influence on domestic politics is so prevalent in South Korea. Banners that criticiz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calls for an investigation into election fraud are labeled as hate speech. 반중공 그러면은 그게 증오 발언이 되고 부정선거 있다 그러면 국으로 몰아붙이고 이게 낙인 찍기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좌파들의 공통된 전략 전술입니다. Korean youth tore up a flag of Communist China. And immediately they were investigated by the police. But when an anti-US group tore up a US flag in front of the US embassy in Seoul, nothing happened to them. No investigations. So this is prejudicial.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r NEC, even tried to push for a law to punish people who raised concerns about the election fraud. This was revealed in late December 2024. On May 14th, 2025, less than 3 weeks away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e platform X Korea suspended the account of a presidential candidate, Hwang Kyo-an, who has been calling for election integrity. On April 16th, 2026, so earlier this month, Jeon Han-gil, he's a history lecturer and a YouTube political commentator. He was handcuffed and taken in by the police. And the reason was defamation of politicians, which included Lee Jae-myung. But he was not even charged with anything. And the police did not have an arrest warrant. In January 2025, DPK lawmaker Jeon Yong-gi stated publicly that the DPK will absolutely charge or file charges with the police against anyone who posts comments that they don't like on social media. When the DPK files complaints, the police then take action by starting an investigation. What are the topics that the DPK doesn't approve of? Election fraud issues, such as when someone posts 196-year-old voted, and that's based 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ata. Or when people 아니, say China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없애려고 하면서 경찰은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수인을 정치적인 무기화 해버리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내로남불 덩어리들인 거죠. 전부 다.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astors have been jailed. This is even before any trial. Pastor Son Yeon-bo was arrested and jailed. 재판도 받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재판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을 저렇게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권 유린인 겁니다. Inviting a conservative education superintendent candidate to his church to speak. They called it a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He faced over 20 lawsuits, many of them filed primarily by the controversial and above the law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is church was raided. He was released eventually due to international pressure. In another case, Pastor Jeon Kwang-hoon was arrested and jailed earlier this year on January 22nd. He also led prayers and peaceful rallies where people held the ROK and US flags to show support for a strong US ROK alliance.
These are the same tactics that the PRC used against Hong Kong citizens who protest against communism in Hong Kong. Lawfare is used in a different way as well. The DPK recently introduced a bill to suppress freedom 이 of 로페어라고 하는 법률 전쟁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registered as legal entity in South Korea. Under this proposed bill, the government can revoke the approval that established a legal entity like the church. It also requires the confiscation of church property. Those who want to pass the bill state that these measures apply to churches for interfering in politics. The Korean church strongly opposes this bill, citing that it infringes upon freedom of relig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bill was recently retracted, fortunately, after heavy opposition by Christians. But there's a record of these lawmakers reintroducing the same unconstitutional content in the bills over and o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een as a shining example of America's success story. In adopting the American-style freedom-bas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South Korea thrived. Unlike North Korea, where people lacked freedom and food, South Koreans enjoyed freedom and prosperity. But that's changing. I just provided some examples of suppression of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religion. And those in South Korea who are supportive of the communist parties of China and North Korea, and who are anti-United States, anti-Republic of Korea, and anti-Japan, are trying to change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eleting freedom from the Constitution and adding a socialist agenda into it, which would essentially turn South Korea into a satellite state of Communist China. While the anti-freedom faction has taken control over levers of power,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the major media, there are South Korean patriots who are desperately fighting against this potential outcome. They don't want Korea to become like Venezuela under Hugo Chavez and Nicolas Maduro. They call for CCP out because they don't want to be a vassal state of the PRC. We should listen to them and voice support for freedom. Thank you. 예, 타로 박사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스미스 위원장의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alerting all of us to the tremendous dangers that are right now with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s quickly evolving into the 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 as you said, a satellite stat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 mean, why any government like Lee would seek to associate itself with Xi Jinping and his monstrous policies of human rights abuses.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지금. Same way with Pyongyang. Why would you want to be more like them and not like a freedom, democracy loving country that we all hope and pray South Korea will go back to? So with the importance of this hearing is that we need to mobilize. Your call to action, and Suzanne, Dr. Schulte, I've read her testimony, and like Banner does it as well. Perhaps all of us, the White House, I know they've expressed concerns, but it has to go to the next level. There's no doubt about that. You know, the nomination has already been put forward for a former member of the House, Michelle Park Steele, who was on the China Commission. I served with her. She'll be outstanding, but we know how slow the ratification. 미셸 전 의원이 대사로 부임하면 뭔가 역할을 할 것인데 지금 상원 측의 비준 절차가 많이 느려진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Our side diplomatically to try to stop this erosion of human rights.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시 여론을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Extraordinarily effective. 지금 보신 것처럼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스미스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감시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여론몰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요. 아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뭐 남한 인민공화국 이거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Republic of Korea인데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되면 그러면은 뭐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북한을 막아주었던 이유는 남한이 좋고 북한이 싫으니까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지금 한반도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한국의 정권을 쥐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가만히가 아닌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여야죠.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저희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이 주제어, 키워드,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 한국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의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CPEC 행사에 와서 연방의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 만들어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와서 NSC의 회의를 같이 하고 띵크탱크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쭉 여러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타라오 박사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한국이 친중 정부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장악이 됐다. 지금 반미 정부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가장 오랫도록 연방하원 활동을 한 스미스 의원이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다.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로 끝나는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